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기본수 1의 올해주도수 9인 191 세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죠. 왜 마지막이냐면은, 구진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를 초과하면은 1이 됩니다. 네, 10진법, 2진법, 9진법 이런 건 다 기본 상식이니까 알고 계시죠? 우리가 PC는 이진법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2가 없어요. 1010이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10진법을 사용하죠. 그죠? 그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수학 시간에 다 배웠으니까 뭐 상식이라고 보겠죠. 그랬을 때 여기서 사용하는 부분은 구진법이다. 9를 초과할 수 없어요. 10진법 같은 경우에는요. 예를 들어서 한 자리가 올라가면서 1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구진법이다 보니까 9 다음에 이제 1로 넘어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10이랑 9랑은 조금 달라요. 뭔가 비슷하면서 왜냐면은 끝자리만 봤을 때는 이게 9가 다음에 1이 되면은 이건 맞지 않나요? 그러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뭔지 아십니까? 0이 없다는 겁니다. 10진법은 0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9 다음에 0을 걸쳐 가는데 이건 구진법이다 보니까 9 다음에 1로 넘어가요. 이게 구진법과 10진법의 차이죠. 물론 뭐 일반 상식이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 안 해도 설명해도 당연한 소리를 제가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죠 이러면서 반기를 들면은 그죠? 그때는 이제 스스로의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 안 했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반성하셔야 됩니다. 그죠? 구진법이에요. 그죠? 10진법이랑 구진법이 뭔가 똑같아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빡세요. 어찌됐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했다시피 세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진법이다 보니 마지막 수고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세운이잖아요. 결과적으로 돌고 도는 거죠. 그죠? 봄여름 가을 겨울이 돌고 돌듯이 그러면 어디로 간다? 9 다음에 제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1로 간다 그랬죠. 기본수 1에 올해 주도수 9면은 그 다음 올해 주도수는 10진법인 0으로 가겠죠. 근데 9진법이다 보니 1로 갑니다. 이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상 맨 처음에 형충파인까지 설명드렸던 그 영상의 운으로 돌아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로에 대해서는 이제 생략해도 크게 문제 없겠죠. 뭐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매화역수는 수비학이지만은 명리학의 기본 베이스는 합형중파행은 포함되어 있으니 그 부분 알아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세우면은 이렇게 돼요. 기본수 1, 올해주도수 9 그러면은 플러스가 되면서 1, 9, 1이 되죠. 맞죠? 그리고 그 밑으로는 쭉쭉쭉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동일한 숫자도 있고요. 세 가지 수리가 예를 들어서 2, 1, 3 같은 경우에는 봤던 것 같은 수리이기도 하잖아요. 그죠? 1, 2, 3이랑 동일하니까 물론 위치에 따라 보면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5, 4, 9 그 다음에 8, 5, 4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1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이라고 표현해도 되겠죠. 189가 대길수였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191이 되면은 9가 1의 포위가 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된다. 아파트 분양, 새로운 임명장, 문서의 변화, 결혼도 가능, 이성 간에 새로운 연인이 생긴다. 어떻게 보면 변화수예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왜? 변화라는 게 솔직히 말하면 좋지는 않습니다. 왜? 사람은요, 하던 걸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가던 길로만 가려고 하는 습관이 있죠. 근데 인생사가 내 뜻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처하니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내가 20대에
특정 직업을 가졌어요. 그걸로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 근데 대부분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이유는 뭐 내가 적응을 못할 수도 있고요. 회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근데 대부분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 과정이나 그 원리를 보면은, 사주를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참고 견뎌서 그런 시기를 인내했던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사람이 마냥 좋아서 그냥 그렇게 좋게 갔냐라고 본다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변화라는 것 자체는 스트레스로 다가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지만은 현재 1이라는 수리가 좋은 수리죠. 9라는 수리가 좋은 수리죠. 그렇기 때문에 191이라고 하면은 변하긴 한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9는 문서죠. 학문적인 부분이기도 하죠. 그 1은 연인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문서의 변화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성 간의 이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합의되더라도 1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조금은 조심해야 된다. 왜냐면은 그렇게까지 지금 운이 좋진 않죠. 운이 좋았으면은 좋은 시절이 다 갔다가 아니라 좋은 시절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은 1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편한 수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깨진다면은 이별, 사별, 별거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죽일 놈이라는 단어는, 저거는 그냥 교제적인 관점에서는 저렇게 써있는데 실제로는 상대방이 바람을 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뭐 어찌됐든. 그리고 오랑 미 생은 이를 만나봐도 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오 미는 이를 만나도 이게 반드시 연인의 술이잖아요. 연인이 들어오지 않는다. 생이라는 거는 태어났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별수, 다시 말해서 1, 2, 3이죠. 1, 2, 3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본수 1, 올해주도수 2 때 말했죠. 그죠? 그리고 2, 1, 3, 다시 말해서 4월에서부터 6월이죠.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별의 조짐이 있으니 6월까지는 조심하라는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안정수는 5, 4, 9, 그리고 4, 5, 9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부분도 써있는 이유는 3분기 7월에서부터 9월이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안정수가 오면은 이제 결혼의 시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정통령님만 가지고 결혼에 대해서 논한다면은 조금은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죠? 물론 뭐 십성이나 이런 걸로도 볼 수 있겠죠. 뭐 재관이나 식상이나 뭐 이런 걸로 볼 수도 있는데 애매하다는 거죠. 왜냐면은 상위론이 있으면 상위론을 채용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죠? 덧셈으로 모든 걸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할 수는 있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1 곱하기 10이라는 아주 좋은 방식이 있는데 굳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이렇게 길고 복잡하게 안 쓴다, 이 말입니다. 간소화 시켜서 쓰면 되잖아요. 1 곱하기 10. 그죠? 빼기도 마찬가지. 나누기가 있고요. 이 사친연산이 안 쓰죠. 또 다음 이론으로 넘어가죠. 사친연산만 쓰면은 정말 수학이 쉬웠을 텐데, 뭐 어찌됐든. 그래서 이별수는 그렇고 안정수는 그렇다. 이별수, 안정수가 둘 다 나오는 세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분기입니다. 4월에서부터 6월이죠. 이별수죠. 오래된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 이별, 벌거, 이혼 등으로 작년 이전에, 작년도 좋았네요. 재성의 12운을 참조, 돈 문제. 이 부분 같은 게 뭐냐면은 아무래도 제가 맨 처음에 설명을 했던 부분인데, 정통명리의 응용학파다 보니 정통명리의 이론도 있기는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평충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근데
12운도 적용을 받아요. 물론 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외 신살도 조금은 참작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성이 이제 12운으로 봤을 때 만약에 돈에 문제가 있다면은 이별만 있냐라고 본다면은 그건 아니다. 그럼 뭐가 있냐? 재물도 같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원리예요. 그리고 9. 주위에 1, 2, 3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모든 일 담담하게 받아들여라. 몸으로 부딪히지 말아라. 그러면은 살아난다. 뭐 쉽게 말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복잡한데 구주의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 2, 3이랑 2, 1, 3이랑 똑같잖아요. 이별수. 그죠? 근데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역마와 역마가 충이 교통사고죠. 근데 조금은 그런 일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을 담담하게 받아들여라는 말은 내가 이렇게 감정 조절이 안 되면은 악재가 따른다는 말로 이해를 하셔야 되지, 이게 교통사고를 받아들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네,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몸으로 부딪히지 말아라는 말이 차랑 부딪히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위에랑 밑에랑 이게 내용이 다른 내용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가만히 보니까 글자가 좀 이상하게, 네, 교재가 좀 이상하게 써 있어가지고 저도 PPT를 보고 제가 썼지만 살짝, 예, 당황했어요. 저거 사이를 한 칸 띄워놨으면 조금 더 보기 좋았을 텐데, 예, 조금 그렇네요. 예, 당황했어요. 저도 보면서. 어찌됐든 합, 인, 술, 5월이죠. 스쳐 지나간 사람도 만난다. 합이 되는 경우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충, 원수, 이별, 퇴출인데 뭐 충이라는 말은 결과적으로 뭐 이별에서 더 플러스가 돼서 거의 뭐 원한을 지는 남녀 관계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뭐 흔히 말하는 꽃뱀이라든지 제비라든지 이런 것들한테 물릴 수도 있으니 한마디로 말하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이별수가 있는데 연애가 돼가지고 잘 된다 이러면은 뭐 천생연분이면 정말 좋겠는데 과연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죠. 1% 내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별수가 있을 때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3분기 문안수, 안정수죠. 이제부터 이제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1월에서부터 6월까지는 조금 이게 다사다난했잖아요. 좀 뭐 이별수도 있고 좀 그랬죠. 근데 이별수를 무사히 지나갔다, 무난한 수가 들어왔다 이러면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이 여자가 나에 대해서도 좀 진심이고 뭐 어떻게 보면은 결혼에 대해서도 조금은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탈하다. 학문, 시험, 부동산, 문서가 적극적으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안정된 상태다. 무난하고 편안하다. 실리적인 이익이 따르니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좋다는 말이에요. 무난수니까. 무난하다는 것 말고 더 좋은 단어가 있나요? 그죠? 말 그대로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죠? 그래서 7월에서부터 9월은 좋다. 191 세운이라고 해도 1년 내내 안 좋은 게 아니라 6월까지는 안 좋아도 또 7월부터는 또 좋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10월, 11월, 12월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8, 5, 4예요. 근데 5랑 8이랑 연결돼 있으면요, 부동산으로 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근데 인신사에는 까먹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작년에 대길수였죠. 그죠? 좋았죠. 근데 작년에 벌은 돈을 이때 까먹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1월, 4월, 7월, 10월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신사에, 다시 말해서 역마지다 내가.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죠. 왜냐면 충이라는 것 자체가 이 경우에 별로 좋지 않으니까요. 물론 합충도 뭐 상황에 따라서
무효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합충에 대한 설명이 없을 때는 뭐 신경 안 써도 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합충은 어떻게 보면은 합은 긍정적, 충은 부정적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서로 돈이 들어오고 놀래기도 하고 안정도 된다. 오는 깨진다. 충이 있다면은 문서로 인해서 놀랄 일이 생긴다. 그리고 술토 어떻게 보면 음력 9월이라고 하는데 이중성이 있다. 이건 성격에 대한 이야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양력도 아니고요. 음력도 아니에요. 기본 베이스는 뭐 누구는 양력으로 보니 누구는 음력을 보니 그러는데 월지가 술토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절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력도 안 맞고 음력도 안 맞는데 기본 베이스는 일단은 절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거죠. 누구는 음력으로 본다던데 누구는 양력으로 본다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냐? 오늘을 기준으로 보면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양력은 몇 월 며칠이죠. 근데 음력은 몇 월 며칠이에요. 근데 양력으로 봤을 때 음력으로 봤을 때 사주가 두 개냐 이래 말하면은 모든 일이 한 번에 해결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사주 세우는 법을 알면은 이게 아주 헷갈릴 일이 없는데 이런 기초 이론을 모르는 상태로 이제 접목하시는 네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술해는 자기 속을 잘 안 드러낸다. 술이 있다. 해석에 난해하다. 애자 못하네요. 일지가 해면은 돈 관리를 잘 못한다. 이런 거는 그냥 참고하라는 부분이에요. 물론 절대치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도 그냥 뭐 교재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지. 뭐 참고해야 된다 이거지. 이것만 가지고 또 네 하면 안 돼요.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뭐 예를 들어서 일지가 해다 그러면 무조건 돈 관리 못한다 이러면은 안 됩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뭐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또 물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기초이론에서 일간론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치 MBTI 보듯이 그죠? 임수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근데 양간은 좋게 해석하고 일간은 부족적으로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더라고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거든요. 잘. 왜냐면 제가 명리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거도 없고 주장이 뭔가 전문가가 봤을 때 난해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는 그렇다 그러는데 왜 그러냐에 대한 부분이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감목에 대해서 보면은 나무다 뭐 이러면서 갑자기 좋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을은요 이거는 갑을 타고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서 갑자기 막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제가 그때 을목한테 한마디만 했어요. 그거는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을목도 꽃입니다. 꽃이 더 이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잔디기도 합니다. 태풍이 불면은 나무는 뿌리가 뽑혀요. 근데 잔디는요 뿌리가 안 뽑힙니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러면서 제가 설명하니까 조금 이해를 하던데 뭐 임수랑 개수도 똑같다고 봅니다. 임수는 바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막 좋다라고 막 해석을 해요. 먹을 수 있는 물이다. 근데 개수는 이제 못 먹는 물이다. 뭐 이러면서 막 안 좋은 물이다. 뭐 이게 물 아닌 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개수는요 계절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봄에는 이제 샘물이고요. 여름에는 소나기죠. 가을에는 비가 되고요. 가을비. 겨울에는 눈이 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임수는 바닷물이죠. 큰 물이니까. 바닷물 먹을래? 샘물 먹을래? 그러면은요. 바닷물 먹으면 죽어요. 그죠? 네, 꼭 반드시 네.
양가는 좋다, 음가는 나쁘다, 이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는 볼 수는 있어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남자랑 여자랑 다르게 보는 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목에 대해서 볼 때는 생목인지 사목인지를 봐야 되고, 물을 볼 때는요, 이게 정방향으로 흐르는지 역방향으로 흐르는지도 봐야 돼요.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일절 없죠. 왜냐면은 고급 스킬은 잘 안 알려주죠. 누구든지 간에. 명리학뿐만 아니라 뭐 요식업부터 시작해서 모든 업종이, 그죠? 다 오픈 안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한 가지를 이렇게 알려드렸는데, 아는 사람은 이해가 될 거고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모르는 대로 갈 거예요. 뭐 그냥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본수 1회, 올해 주도수 9인 19 세운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2, 1, 3 세운이 될 것 같네요. 다음엔 다음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